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김경은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최근 굉장히 랠리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가 조금 주춤했던 금융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백두산 애널리스트께서는 금융 분야, 리포트 분야에서 거의 정점을 찍으신 백두산까지 올라가신 그런 연구원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름도 조금 특이하시긴 하지만 이 금융 섹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쏟아내시고 잘 맞추시기로도 유명한 연구원님이 저희가 한번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은행증권 섹터 맡고 있는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주 주가가 작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그렇죠. 좀 사고 싶었는데 너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못 샀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보통은 경기 방어주여서 항상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작년에는 아무래도 밸류업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작년과 같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랠리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은행 주가가 20% 넘게 올랐고 시장은 10% 가까이 빠졌으니까 30%포인트 거의 가까이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올해 그 정도 아웃퍼폼 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대 주가 관점에서 올해 아직 배고프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연초 대비 주가가 한 7% 정도 올랐는데요. 아직까지도 PBR이 0.5배가 안 되는 은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ROE 한 10% 정도 되는 거를 감안하면 올라갈 수 있고, 작년 아까 밸류업 말씀 주셨는데 작년에는 밸류업이 계획이 발표되는 해였고 올해는 그 상개년 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업 정책의 주된 상승 동력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세가 거의 집중된 것처럼 금융주를 팔았습니다. 네. 주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2월만 놓고 보면 이제 2월 첫째 주에 이제 KB금융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장 기대치 대비 자사주 매입소 가격이 좀 적었습니다. 한 7천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5,200억 정도 매입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KB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액티브 위주로 좀 팔았었고 그게 이제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이고요. 다만 지금 그때는 이제 환율 영향이나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영향으로 좀 자본 비율이 일시적으로 좀 하락했던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자사주 매입소 가격이 좀 적었던 거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연간 단위 자사주 매입소 가격 또는 내년 내후년까지의 좀 증가율 기울기가 중요할 텐데 그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7월에 KB가 두 번째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할 텐데 그때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넘는 규모로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게 다시 긍정적인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KB가 사실 좀 실망스러웠던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KB금융이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그러면 제대로 된 저희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주 환원책을 내어놓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하는지, 또 이렇게 예상 밖에 저조한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저희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전제 조건 첫 번째는 환율이 1,500원이 아니라 1,600원 정도만 안 가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좀 확률이 높죠, 상당히. 지금 1,430원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이 역시 잘 나와야겠죠. 아무리 주주환원이 많다고 해도 펀더멘털이 또 핵심 변수고, 이 실적 자체는 KB금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은행 지주가 올해 다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지만 NIM은 하락하겠죠. 근데 비이자이익이나 대손 같은 데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이 대손율이 제일 높았고요. 작년이 47bp 정도로 그 전년 대비 한 10bp 정도 개선이 됐는데 사실 작년이 경상적인 대손율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23년이 PF 추가 충당금 등으로 높았던 거지
일회성을 뺀 경상대손율은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안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올해 많은 것도 안 바라고요. 올해 한 47bp로 전년도 수준 대손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 맞기 때문에 PF 추가 충당금은 적지만 뭐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같은 쪽에 충당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악화는 안 된다. 개선도 아니지만 악화도 안 된다. 요 베이스 시나리오 아래 대손율만 유지돼도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정도의 대손 수준만 유지를 한다, 경상적인 수준의 대손 수준만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환율도 지금 연말처럼 작년 연말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형국만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환원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 기준금리 올해 인하 뭐 3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저희 하우스뷰는 그러면 사실 올해 증액이 막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막 저기 멋있는 섹터들 뭐 20%, 50%, 100% 증액은 어렵죠. 근데 일단 5% 증액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 증액이면 EPS는 8, 9% 정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소각이 있죠. 자사주가 소각이 되기 때문에 발행 주익수가 3에서 4%가 연간 삭제되니까 EPS는 8, 9% 증가하고요. 주주환원율은 작년에 39%였던 게 이제 50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주환원액은 올해도 그렇고 향후 3개년간 한 15에서 20% 정도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성장이 뭐냐? 순이익 5%를 볼 거냐? 주주환원액 15에서 20%를 볼 거냐 하면 향후 3개년 동안 따박따박 15에서 20% 늘어나는 그 성장이라는 게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주주환원액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 뭐 이미 발표를 다 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 밸류업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추가적인 모멘텀은 아니고 그게 제대로 실행이 될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걸로 그런 재료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정부 측의 밸류 모멘텀 이런 거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오면 뭐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은행들이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는 그 밸류업 정책에서 발표한 주주환원율 50%를 간다는 게 완전히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한 거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회가 이거 사실 작년에도 거의 통과가 예상이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안 됐던 거여서 올해 좀 전국이 안정되고 만약에 통과가 되고 세제 혜택이 이제 부여가 되면 그것도 확실히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우리 금융지주가 주가가 강세였던 게 비과세 배당도 한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로 인한 배당 수익률, 실질 수익률 상승폭과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변경 혹시라도 있다면 저희가 이득 볼 수 있는 거랑 보면 뭐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원한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15.4% 배당소득세 내시는 분들이 13%로 줄고 49% 종합과세로 내시는 분들이 뭐 30% 후반대로 줄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 뭐 2월 우리금융지주 케이스처럼 뭐 당연히 주가에는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세금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배당 소득이 요즘 워낙에 이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증권주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고 증권주들이 작년에 이게 실적이 굉장히 일부 대형사들을 굉장히 좋았고 한데 증권주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기초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은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좋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네, 그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일단 주식이 활발히 거래가 된다는 거는 브로커리지, 뭐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될 거고요. 이제 돈 빌려서 주식을 하시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관련된 신용, 이자 수익이 될 거고요. 또 뭐 IPO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IB 활동에서도 수익이 늘어나고 그런 게 있고요. 채권 금리는 아무래도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자산이 대출보다는 채권이 많습니다. 근데 금리가 빠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채권 운용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쪽의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네. 때 트레이딩, 채권 네.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곳들, 그다음에 네. 국내 브로커리지 하는 곳들, 그리고 해외 주식이 지금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네. 브로커리지 수익이나 어떤 수익 배분율을 봤을 때 네. 어떤 종목을 네. 좀 추천을 해주시리? 일단 네, 지금 삼성증권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브로커리지 민감도는 키움이 제일 높은 건 맞는데 한 두 번째 정도 민감도를 삼성증권이 하고 있고요. 채권 운용 민감도는 키움보다 조금 더 높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해외 주식이 빠졌다고 말씀 주셨는데 뭐 작년 4분기 높았을 때에 비해서 6% 정도 빠진 건 맞지만요. 워낙 작년 4분기가 급하게 약정이 올라온 거라서 사실 작년이 그 전년 대비 해외 주식 약정이 70-80% 늘었습니다. 와, 근데 올해는 정말. 1월, 2월 스피드로만 가도 30% 이상은 더해서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 주식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주식은 작년에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작년 4분기 대비 지금 1분기 현재 기준으로 한 20% 정도 증가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전년 동기 대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실적이. 네, 그렇죠. 자, 눈여겨볼 만한 금융 섹터, 은행, 보험은 커버를 아까 안 하고 있다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희 방송 전에 금융 섹터, 은행, 증권 이렇게 그다음에 네. 핀테크까지 보고 계시고 네. 눈여겨볼 만한 금융 섹터랑 관련 종목들 좀 짚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KB금융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KB금융이 좀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말 1분기 실적 발표 때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5였거든요, 4분기가. 근데 이게 한 13.7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면 하반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는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B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 내에서는 또 삼성증권이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에 더하기 밸류업이 또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이제 2019년부터 6년간 배당 성향이 정체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2월 달에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3, 4년 내 주주환원율 50%까지 이제 상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도 배당 수익률이 7%대인데 만약에 그게 주주환원율이 5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뭐 10%까지도 일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봐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는 꽤 쏠쏠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금융주 언제 들어갈까 이 배당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조금씩 빠질 때마다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용건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